30. 다 함께 홀로가 되지 않는 SNS 운영 방법. SNS에 휘둘리고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SNS상에서의 교류 방법을 이해하고 올바른 활용 방법을 배워 함께 공존해야 한다. 현대인의 삶은 SNS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 주제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라인 등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며 이미 이 플랫폼들의 장단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확실히 이러한 플랫폼들은 삶의 각기 다른 시기에 사귄 친구들과 한 곳에서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곁에 없는 가족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게 해주며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나의 개인정보가 해당 플랫폼의 상품이 되어 광고주들에게 팔아넘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연산법에 의해 개인 성향에 맞춘 필터 버블이 형성되어 사회적 대립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진짜 뉴스와 거짓 정보의 공존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사용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수록 화가 나기 때문이다. SNS는 시시각각 남들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좋아요 수를 비교하고 팔로워의 수를 비교하고 게시물의 공유 횟수를 비교한다. 그렇다 보니 다들 자신의 가장 좋은 면을 드러내려 한다. 우리가 SNS에서 몬테카를로로 자동차 경주를 보러 가고 인기몰이 중인 새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친구의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예약을 시도해도 번번이 실패했던 곳인데 동료는 어떻게 예약에 성공했을까? 하물며 이웃집 아주머니도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가는데 나는 사무실에서 여행사 사이트만 뒤적거리는 신세니 어떻게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SNS는 본질적으로 소위 좋은 삶의 일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물질적인 풍요를 향한 온갖 욕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하지만 이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물질적인 풍요를 쫓는 삶은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는 몸값이 수억에 달하면서도 온종일 노발대발 화를 내는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소위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보면 마치 완벽한 꿈속에서 사는 사람처럼 화려한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다. 그들은 이런 사진들로 빠르게 팔로워와 좋아요 수를 늘리고 영향력도 높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인복이 많은 것은 아니다. 요즘엔 좀 더 심플한 삶을 살겠다며 이러한 플랫폼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나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다른 도구들이 그렇듯 SNS도 잘만 활용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SNS를 10분 활용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요점을 파악해 SNS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 그 요점이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소통의 정도를 찾는 것인데 내가 SNS를 운영하는 데 활용 중인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첫째, 다양한 친구 그룹을 만든다. 일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나 혹은 창작 활동을 할 때나 곁에 있는 친구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해 절친들과의 소통에 집중하려 한다. 그래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율은 반대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낯선 사람과의 얕은 교류가
친한 친구들과의 깊은 교류보다 더 빈번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명 기업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리처드 코치와 벤처 투자가 그렉 로그드가 여러 분석 결과를 종합한 후 알아낸 사실이 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기회나 돌파구를 찾아 헤맬 때 절친들보다 얕은 교류를 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움된다는 것이다. 왜냐? 절친들과는 이미 잦은 교류를 통해 교환해야 할 정보들을 충분히 공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절친은 이미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어떤 지식을 공유할 때 이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이미 선별을 한다. 그런 탓에 절친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는 어렵다. 이는 필터 버블의 주요 단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반대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오히려 편견이 깊어지거나 커다란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얕은 교류를 통해서는 각기 다른 바운더리에 속한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이나 아이디어, 심지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마크 그라노베터의 말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이 관계에 의존해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중 절친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경우는 전체의 6분의 1일 뿐, 나머지는 모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기회를 획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SNS라는 플랫폼에서 얕은 교류를 통해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는 간단한 SNS 운영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은 바로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너무 바보 같은 질문만 아니라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의아할 정도로 진지하게 당신을 돕고자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게다가 나의 질문으로 토론이 시작되고 여러 의견이 두루 모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최근 내 페이스북에 아이의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 게시물을 보고 많은 친구가 댓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는 평소에 자주 연락하지 않는 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들에게 좋은 가정교사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의 절친 몇 명은 내게 이런 댓글을 남겼다. 네가 직접 가르치면 되잖아. 흥미로운 사실은 한 친구가 자신도 가정교사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얻은 정보를 다시 그녀와 공유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 좋은 교류는 모두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서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SNS상에서도 현실 세계처럼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법이다. 즉,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나도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SNS에서 여러 유용한 정보를 획득한 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이 내 피드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 어떤 게시물을 봐야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까? 단순히 맛집이며 음식 사진이나 멋진 여행 사진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나라면 뭔가를 배우거나 얻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이후 나는 SNS에 유용하거나 재미있는 정보 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보만을 공유하겠다는 나름의 규칙을 정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부터 불과 몇 달 사이에 내 페이스북의 좋아요 수는 물론 함께 교류하며 게시물을 공유하는 상대도 배로 늘어났다. 물론 나 역시 그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었고 그렇게 교류의 선순환이 형성되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자신이 SNS를 통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당신에게 유용한 정보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추천한다. 생각을 마쳤다면 자신에게 유용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어쨌든 SNS의 묘미는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지 않던가. 셋째, 연락이 끊겼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옛 친구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우리는 깊은 교류를 통해 감정적 지지를 얻고 얕은 교류를 통해 신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겐 얕은 듯 깊은 관계도 있다. 그것은 바로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와의 관계다. SNS는 이러한 옛 친구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도구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가는 SNS 친구들에 밀려 어렵게 찾은 옛 친구와 다시 연락이 끊기지 않으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정기적으로 연락이 뜸한 옛 친구를 찾아 그들의 안부를 묻거나 그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가르침을 구한다. 또 가끔은 가상 공간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날은 보통 하루가 즐겁다. 그러니 SNS라는 플랫폼의 힘을 10분 활용해 얕은 듯 깊은 교류를 이어가길 추천한다. 넷째, 어찌되었든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잊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보통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울리면 즉시 확인하는 편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가 된다. 그런 까닭에 내 가족과 아이들은 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면 몸은 같은 곳에 있지만 마음은 영락없이 다른 곳에 가 있어 자신들과의 사이에 벽이 생기는 느낌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언젠가 식사 모임에 한 선배가 10몇 살의 아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더니 장장 2시간 동안 고개 한 번을 들지 않았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아이의 눈은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아이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아버지를 따라 식당을 나가기까지 우리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아이는 식사 자리에 몇 사람이 함께 했는지 모를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만약 이 아이가 자신의 가족들과 세대차를 느낀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닐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지금도 그 시간 동안만큼은 스마트폰을 꺼놓고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있다.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저자이자 MIT 교수인 셰리 터클은 장기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는 부족하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교류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어색함을 이해하며 진정한 사회적 관계의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가장 진실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인터넷 세대가 인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던지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다시 연락을 취하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미래 세계를 그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 속에는 삶의 중심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로 옮겨진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에서 희로애락을 찾던 영화 속 주인공에게도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의 우정과 사랑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고 결국
진실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우리가 앞으로 이 영화 속 모습과 같은 미래를 맞이할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꽤 긴 세월 동안 인터넷과 SNS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SNS에 휘둘리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SNS상에서의 교류 방법을 이해하고 올바른 활용 방법을 배워 함께 공존해보자. 매일 3분 습관.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좀 더 조화로운 삶을 사는 법. 스텝 1. 다양한 친구 그룹을 만들고 항상 질문을 던진다. 스텝 2.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법이니 유용하고 재미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 스텝 3. 연락이 끊겼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옛 친구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스텝 4. 얼굴을 마주보고 실질적인 교류를 한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교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어색함을 이해하며 진정한 사회적 관계의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가장 진실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